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해 1월 1일 날 첫 스케줄로 지금 제가 이거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표정들은 다들 그래도 생각 외로 밝으시네요. 우리 이치미 발행이님 저 아까 오면서 걱정 많이 했어요. 우리 발행이님이 어떤 얼굴로 오실까 했는데 굉장히 해맑은 표정으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춘희 발행이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좀 자주 출연해 주셨지만 예, 교육뉴스 브리핑은 처음이시죠? 네. 예, 손유령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대로 방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제 1월 초에 거의 방학이더라고요. 예. 초중에 하는 학교도 있고. 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겨울 방학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1월 방학이고 거의 봄 방학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대체적으로 거의 한 2월까지 이렇게 좀 쭉 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학생들의 학습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서 겨울방학에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오늘은 따끈따끈한 현장에 두 분을 모시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뉴스라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뉴스가 되겠죠. 우리가 뽑은 뉴스 겨울방학 학생들은 이라는 주제로 한번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 대표님. 네. 방학 때 애들은 주로 뭐 하나요? 이게 보통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비고3이나 예비고나 예비고 다 틀리잖아요. 네네. 예비고는 중3에서 이제 올라오는 학생들이고. 예, 그렇죠. 그다음 이제 예비고2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서 거의 이제 일반 선택. 그러니까 고1 때까지는 국민 기본 공통과정, 그다음에 2학년 때 일반 선택들, 즉 일반 선택은 이제 내신도 상태 평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수능 영역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과목을 공부하는 학년이 될 것이고, 그다음 예비고3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학년 예비고3. 참고로 제가 그 재종 쪽에 이제 원장님들하고 몇 번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좀 재수생들의 어떤 등록 문의가 어느 정도인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좀 연락들을 취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정시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정시 원서 접수 전후에 보통 기숙학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행반 학생들 메이저급 그 학원 말고 중급 정도 학원들은 40에서 50명이 선행반으로 등록이 되면 성공했다. 그렇게들 하는데 올해는요 귀한 또 희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100명이 넘어갔고요. 지금 100명이 넘어가면 한 200명 정도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지금 시점에 재수생 선행반이 100명이 넘는다는 건 나중에 이제 200명이 넘는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예비고3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학생들 좀 잘 들어주시길 바라는 게 긴장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뼈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조사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행반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모였냐? 예. 첫 번째는 수학 때문에. 술이 나. 술이 나도 있고 그다음에 가형에는 기하 벡터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는 할만해서 그러니까 기하 벡터 빠지니까. 인문계는 안 했던 게 새로 추가돼서 수원 쪽에 지수로 오고 삼각함수 수열 이 부분이 또 들어왔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 고3 학생들은 긴장 진짜 해야 되겠네요. 정말 진짜 이게 이제 재수생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재수생이 많아졌어요. 그 2021이 이게 정시 비율이 어떻게 되죠? 대체적으로 정시를 보니까 보통 이제 31% 정시가 그 정도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31%고 예비 고3은 30% 정도 선이거든요. 이게 원래 다음 주 우리 방송 주제잖아요. 이렇게 또 다음 주 방송 주제가 이제 정시 경쟁률 그다음에 외고 경쟁률 요 두 가지 경쟁률 갖고 이제 우리가 고3 긴장해야 어저께 끝났죠. 예비 고3은 긴장해야 되겠어요. 네네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좀 아무래도 입시를 많이 다다 보니까 예비 고3 쪽으로 봤을 때 이제 겨울방학에 준비해야 돼. 뭘 준비를 해냐. 이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11월 20일 날 모의고사를 봤을 거예요. 아이들 예비 고3 학생들. 그래서 본인이 취약한 부분을 먼저 좀 찾아야 되고, 요번에 마찬가지로 수학 쪽에서 예비고3 11월 20일 날 모의고사 가형은
가형은 컷이 81점 나왔어요. 그다음에 나형은 77점. 굉장히 지금 어렵거나 또는 어렵게 느꼈기 때문에 1컷이 점수가 굉장히 낮은 현재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또 이제 겨울방학 때 뭐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확률 통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분배를 해서 그러니까 수능 쪽에 좀 좋은 등급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짜는 방법. 그다음에 또 이과생들 같은 경우 탐구 영역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물화생시 여기서 이제 또 두 개를 이제 또 이과생들 같은 선택을 해서 또 수능을 봐야 되는데 그런 이제 본인한테 맞는 그런 탐구 영역이 뭔지 이런 걸 좀 미리 잘 설계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의 뉴스거리는 하나의 그 세상에 돌아가는 사실이지만 그걸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참 결국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재수생이 갑자기 막 폭증하고 있다. 뭐 이 어떤 뉴스는 현재 고3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원래 재수생들이 생각 외로 물론 재수학원들은 다른 주장을 하겠지만 제가 재수를 그렇게 별로 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재수한다고 성적이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년 동안 웬만한 의지를 갖고는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근데 오히려 할만해졌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할만해졌다. 혹은 인문계 같은 경우는 해야 될 게 늘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희망 혹은 또 새로운 형태의 부담감이 학생들의 어떠한 긴장감과 집중력을 굉장히 강화시킨다면은 올해 입시 같은 경우에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 입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수생 강세도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작년에도 재수생이 늘었죠. 6,400명이 작년에도 재수생이 늘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10,000명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그러니까 여기서 6,400명이 늘었다는 거 재작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에 2019가 불수능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재수가 한 재작년 대비 6,400이었는데 아마 올해는 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지금 기숙학원이라든지 쪽 재수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한 이제 재수의 종류도 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네, 독학재수 학원들이 그쵸, 모아가지고 온 동네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번 올해 입시를 준비할 예비고사 3 학생 네. 겨울 방학. 네. 잘해라. 되게 중요해요. 잘해라. 상황이 이렇다. 상황 이렇으니 잘해라. 진짜 목숨 걸어야 돼요 지금. 학생부 정리도 해야 되고 어떡하냐 네. 뭐 이런 거죠. 2월 달까지 한번 정정 기간 있어가지고 어떤 표현적인 부분이라든가 내용들을 손볼 것도 있으면 좀 손보고 책 읽을 것도 좀 책 읽어줘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되네요. 새해 첫날부터 좋은 소식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고1, 고2, 고3의 입시가 다 다른 거죠? 고1, 2가 같고 이제 고3이 다르고요. 예, 고3까지 요번 예비 고3까지 예비 고1이 2023이니까 2022하고 예비 고1과 예비 고2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 같은 맥락이죠. 예비 고3의 가형 나형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죠. 가나형이 마지막 이제 예, 가나형 그렇죠. 수능인 거잖아요. 수리가의 시대가 이제 저물면 네 그토록 위대했던 수리가가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그러면 이제 결국 미적분의 시대 아주 대놓고 이제 미적분 뭐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이과 애들 중심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문과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원이에요. 수원이 이제 문과 학생들이 이제 수학 범위가 수원, 수투, 확통이거든요. 근데 이 수원에 지수로그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하고 그 다음에 수열 첫 번째 지수로그하고 수열 파트가 그러니까 지금 교과 개정 2009 교과 개정에선 사실 고1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1 과정에 있었던 수열과 지수로그인데 2015 교과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현 예비 고3부터가 2015 교육 개정안 교과를 갖는 거거든요. 걔네 때는 그 고1 때 그게 없어요. 그게 바로 수원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고1 때 거친 과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출문제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수학을 또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투에는 거의 미적 원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는 대부분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올해
핵심 포인트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수원이 지금 왜 그러냐면 또 고3 되면요. 대부분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확률 통계를 또 학교에서 범위가 나가요. 네, 그렇죠. 그게 7월 달까지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7월 달까지 가면 재수생은 보통 수학을 재수하면서 4바퀴를 돌리잖아요. 근데 재학생들은 내신 준비하면요. 7월 달까지 확률 통계 한 번밖에 못 돌려요. 그 패턴에 맞춰가다 보면. 그럼 결과적으로 수능이라는 건 자꾸 연습해보고 문제 풀어보고 반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신이 좋은 반면에 수학 성적이 안 좋은 그런 사례가 그런 패턴을 잘 못 찾고 못 끌고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다음에 정확하게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게 내가 내신을 준비하고 생기부를 준비할 입시생이냐 아니면 난 이것도 아니면 논술과 수능밖에 없다. 뭐 그런 걸 그런 좀 학생에 따라 객관적으로 좀 다르겠네요. 평가를 전형적으로. 빨리 받아보는 게 좋죠. 겨울방학 때는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죠. 뭐 이쯤 되면 이제 2학년 2학기 그쵸. 이제 네. 겨울 정도 되면 이제 학종 6논술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보통 한 4점대까지도 한 번은 그 네. 진로는 볼 수 있어요 학종을. 그러니까는 한 번 마지막까지 한번 또 가능하면 종합으로요? 아니면 네, 종합으로. 내신을? 그거 사례가 있으니까. 네,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는 게 맞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학교가 보면은 데이터를 맹신을 의외로 하시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는 보내본 적이 없어. 야 이걸로는 못 가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는 처음은 스타트를 뚫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야 우리 학교에서는 서울대 나온 적이 없어. 야 우리 학교에서는 의대 나온 적이 없어. 그럼 누군가 처음 갔으니까 걔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조금 이제 역동적으로 좀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면 돼요. 내신을 3.8, 3.5 이렇게 해갖고 그 특정 고등학교에서 고려대를 많이 보낸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럼 그런 고등학교는 보통 과감하게 선생님들도 인정을 하셔. 야 그쪽 준비하자. 단 최저가 있으니까 최저 맞추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사례가 우리 그 사회자님 말씀대로 사회가 그런 사례가 없으면 야 그거 안 돼. 지방이야. 대부분 좀 애들 의기소침해요. 그 말을 맞아요. 들으면 절대적으로 의기소침하는데 풀 팍 주고갖고 애들 막 공부 의욕을 딱 떨어뜨리는 거죠. 그건. 좀 웬만하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어제도 학생 하나를 만났는데 그 학생한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고 우리 학교는 못 갔는데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애가 막 이러고 앉아 있어요. 막 그래서 빵 먹고 힘내고 가. 그래서 이제 얘기해 줬는데. 뭔가 이렇게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기운을 좀 북돋아 주시는 말씀은 좀 자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부모님들도요? 학부모들도 해야 돼요. 그럼요.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주변에서 자꾸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지. 주변에서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사람들이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우리 그 발행님께서는 이제 그 방학 때 원래 이제 저희가 재수생이 몰려온다. 방학을 잘 보내자 뭐 이런 키워드인데 예비고삼. 근데 방학 때 어떨까요? 그 어떻게 우리 파영이님 경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방학 때. 그 친구는 아주 노골적 물으면 그 친구는 방학 때 뭐 했나요? 글쎄 저는 딱히 이렇게 방학 때 막 방학이라고 긴장한 건 기억이 없고 그냥 평소에도 방학 때랑 다르지 않았는데 이제 학교를 안 가잖아요. 학교를 안 가니까 그 시간을 보통 수학을 그러니까 약점이 수학이었거든요. 네. 그 친구의 약점이 그러니까 이제 약점이 수학을 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거기에 시간을 거의 다 썼던 것 같아요. 그쵸. 보통 고3 같은 경우, 예비 고3 같은 경우에는 약점을 좀 이번 겨울방학 때 해결을 좀 하죠. 학생들이. 고3을 콕 찍어서 얘기하자면 고3이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긴장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모드가 수능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다녔었는데 이건 좀 강남 대치동으로 나가야 되나 수능을 위해서 그래서 수능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긴장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둔 고2 겨울방학 때는 이제 수능에 대한 어떤 학원 세팅도 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 또 수능 과목 중에 이제 뭐 모의고사 성적 바탕으로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사가 서울대 한국사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국사가 굉장히 지금 한국사랑 달라서 진도가 굉장히 많고 양이 많아서 공부 양이. 이제 한국사를 그때 잡는 이게 이제 그게 약점이라기보다는 수학은 약점이지만 한국사는 굉장히 되게 넘어야 될 산 같은 거였거든요. 왜냐면 공부 양적으로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시로 갔지만 한국사에서 못 봤어요. 그게 고등학교 3학년 수능 공부하는데 이게 과목을 세팅하는데 이거를 조금 소홀히 했다고 할까? 이 과목을. 그러니까 학생마다 아마 지금 입시가 다르지만 학생마다 그런 과목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경제 과목을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경제 과목은 할 분량이 이렇게 많고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거는 얼마 정도 뭐 사회문화는 어느 정도 시간을 중심으로 할 수 있고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10개월 남았나요? 수능이? 그러면은 그 수능 동안에 내가 사탐 과목도 또는 과탐 과목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 이런 것들을 좀 짜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아이는 거기에서 좀 수학에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실 수능 한국사를 뭐 아주 못 본 건 아니지만 사실 발목을 잡았다고 수능에서 네, 할 정도로 로드맵을 짰지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로드맵을 앞으로 내가 남은 10개월 동안 물론 내신도 병행해야 되지만 어떻게 어떤 과목에 어떻게 하리가 자기의 객관적인 상황을 잘 점검하고 수능 과목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공부도 있어요. 내신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수능 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로드맵을 자기의 어떤 객관적인 상황하고 자기 실력하고 자기 취약점을 잘 파악을 해서 잘 짜보는 거를 냉정하게 하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이게 무조건 수학 혹은 뭐 국어, 무조건 또 영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시기에 아마 제가 한 100만 번쯤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비 고3은 반드시 인문계는 사탐 2과목을 이번 방학 때 돌려놔야 된다. 그 다음에 이과생은 무조건 과탐을 돌려야 된다. 이게 반복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처음 읽으면 잘 모르잖아요. 저는 사실은 책을 읽을 때 두 번째 읽을 때 되게 많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은 이제 두 번째 읽을 때 느낌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드라마 볼 때 보면은 두 번째 볼 그렇죠. 때 행간이 보이죠.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들지잖아요. 아니 저 대사 나는 왜 저 장면을 못 봤지? 이런 어떤 한번 느낌이 얘기하시니까 쏙 들어서. 들어오네. 네, 저는 원래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드라마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아니 그런 것처럼 이제 두 번째 보는 어떠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떠한 영화 같은 경우 제가 한 10번쯤 본 영화가 있어요. 제가 중겸상님이라는 영화를 한 10번쯤 봤거든요. 제가 원래 왕가희 감독의 아주 메인 팬이에요. 그래서 그 중겸상님이라는 영화, 그 다음에 뭐 화양연화라는 영화를 제가 한 10번쯤 봤어요. 중경사님이 10번도 좀 더 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좀 우울한 날은 그냥 혼자서 중경사님을 본단 말이죠. 예? 센티멘탈한 이쪽 제가 그런 면도 있어요. 제가.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제가 홍콩을 자주 갔던 게 뭐냐면은 그 영화를 보다 보면요. 그렇죠. 예, 그 에스컬레이터 꼭 타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럼 거기 타야 돼.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영화를 보면 양조위라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제가 양조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조위가 자주 가는 그 완탕집이 있대요. 그래서 4시간 동안 한번 기다려도 보고 우연을 못 만났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한 10번쯤 보다 보면 이게 뭐 보여요. 이게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고 표정도 보이고 그 간판도 보이고 다 보여요. 이것처럼 사과탐도 한 10번쯤 결국은 10번쯤 사과탐을 어떤 인강이든 뭐든 돌리는 학생은 최소 2등급은 어느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청취자분들께 항상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인강을 듣는데 인강의 포인트는 3등급이에요. 이거를 제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인강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강은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아니 1등급은 별로 없어요.
그 1등급에 맞춘 강의를 하면요. 어차피 그 사람은 유명 강사가 못 돼요. 그래서 인강 강사의 덕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3등급을 강의하는데 마치 수업을 들으면 1등급이 나올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사람이 인강 강사로서의 절정의 능력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강의를 인강 스타 강사 강의를 들으면 요점은 스타 강사 강의를 듣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완전히 자기 걸로 그렇죠. 습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듣고 나면 너무 쏙쏙 들어오니까 네. 듣고 나면 내가 공부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3이야. 그러니까 인강이 줄 수 있는 범위는 3이고 나머지를 우리가 학생들이 스스로 극복해 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냐?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혹은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냐? 그냥 한 번 더 들어. 또 한 번 들어봐. 한 3번쯤 들으면 결국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공부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뭔가 또 하게 돼. 왜냐면 이게 보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겨울방학 때 의무적으로 반드시 예비고3은 사과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되어지는 내용을 공부해 놓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탐 하나 잘 보고 과탐 하나 잘 봐서 인생 달라지는 학생이 되게 많거든요. 입시가 막상 치러지게 되면 아마 올해도 막 그런 학생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한번 미리 한번 말씀을 좀 한번 저는 항상 예비고3 겨울방학 하면은 그냥 저는 뭐 자동 반사예요. 지금 제가. 과탐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이 되게 높지 않나요? 이제 이게 과탐이 두 가지의 얼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과탐을 어떻게 사용하냐, 그 다음에 정시에서 어떻게 사용하냐. 수시에서는 그러니까 최저 등급을 맞추는데 활용을 하는 거고, 그러려면은 과탐은 등급을 얘기하면은 응시생 인원수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정시로 가서는 이제 100분위를 표준 점수로 전환 변환 표준 점수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건 5만 명이 본 물리나 16만 명이 본 지구과학이나 의미가 없어져요. 변환 표준 점수를 그렇죠. 쓰면요. 그러니까 유불리를 없애주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과탐은 두 가지의 얼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첫 번째 수시에서의 등급, 그다음에 정시에서의 표점, 변환 표준 점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한 무한 반복적인 부분 굉장히 좋은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또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사과탐이라는 게 4교시에 보는 거잖아요. 4교시에 오는 부담감, 그다음에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강을 듣는 것도 좋지만 어떤 문제를 풀 때 가장 아이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엄마 나 지금 1시간 동안 사탐 공부한다, 과탐 공부한다. 그러면은 문제를 계속 1시간 동안 푸는 거야. 그런 건 푸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내야 되는 실전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라. 그 다음에 또 4교시라는 게 자기가 보는 시험지만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칫 실수하면은 다른 시험지가 올라올 경우에는 이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또 긴장. 그러니까 4교시에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만저만 큰 게 아니죠. 거기다가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멘탈도 줘야 되겠지만 그런 훈련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예비고3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이런 말해요. 3월 달에 수능 본다고 생각하고 사과탐을 해라.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제대로 붙어라. 그래야지 이게 는다. 근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모의고사가 평가원 모의고사만 볼 수 있죠. 3월 교육청, 그러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내가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다른 교육청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보면서 본인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에서는 2번만 보나요? 공식적으로? 아니요, 3월, 4월 다 봐요. 예비고사면요. 예. 3월, 4월, 3학년은? 6월, 7월, 그다음에 9월 평가원, 그다음에 10월 교육청까지 다 봐요. 그렇죠. 3학년은 그렇죠. 3학년 때는 그러는데 1, 2학년들은 이제 6월하고 9월만 보통 보죠. 네. 1, 2학년들은 6월이랑 9월만 봐야 돼요. 6월하고 9월 보는 학교지만 11월을 11월. 예, 11월을 네. 한 2번만 보면 돼요. 1, 2학년들은 뭐 사실 뭐 2번도 많다. 엊그저께 저희 보니까 걔는 그 학교는 참 얘기하고 전교 1등에 걔는 네. 다 보던데 보니까 아까 모의고사를 보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요? 아니 그 교육청 모의고사 그 학교가 제가 보니까 그래도 그 학교가 나름 광역 3월도 가사고라. 보고 뭐 네.
그랬던 광역자 것 사고라 같은데. 그랬을 거예요. 그 학교가. 예, 그래서 아마 학교 차원에서만 이렇게 모의고사를 자주 보는. 학교 차원에서 굉장히 막 자주 그러면은 보는 이제 이게 수능 비중이 높아지면 이 일반 고에서도 모의고사를 계속 그러니까 두 번만 보던 거를 더 보자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모의고사가요. 근데 솔직히 이제 저는 그 모의고사를 자주 보는 거는 경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모의고사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의고사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수능의 동일성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청취자분들 세대와 지금 세대의 교육 분야에서 가장 차이 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모의고사랑 수능, 학력고사나 수능이 비슷했을 거예요. 시험 문제 자체가 그 퀄리티 차이가 별로 안 났다고요. 왜냐면은 어차피 학력고사라고 하는 이 시험 제도 자체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수능 체제 하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수능이 이제 거의 20년이 넘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수능의 문제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 공교육에서 만들어낸 이 수능의 퀄리티를 사교육이 못 쫓아가요. 이거 영원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수능이 갖고 있는 이 문제의 퀄리티를 이길 수가 없는데 사설 모의고사가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은 흉내를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아이가 나는 못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잘하는데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순수히 모의고사대로 그냥 내가 1교시에는 이걸 보고 2교시에는 이걸 보고 3교시에는 이걸 보고 4교시에는 이걸 보고 문제지를 갖다가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되고 그래서 평소에 어떠한 수능장에서의 습관을 한번 연습해보는 데 좀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성적이 좀 나왔을 때 아주 못하거나 아주 잘하는 어떠한 과목이 일관성이 있을 때 한 3번 4번 봤는데도 계속 점수가 잘 나오면 잘 나오는구나. 3-4번 봤는데도 점수가 잘 안 나오면 내가 이것이 약점 과목이구나. 요 정도의 어떠한 기준으로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항상 그 정도로만 가치를 부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설 모의고사는 무식하기 어렵게는 낼 수는 있는데요. 애들의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평가 문제 못 쫓아와요. 그렇다고 많이 들었어요. 이제 뭐 노골적으로 이건 팟캐스트니까 청취자분들이 아주 시원하게 얘기를 좀 제가 팟캐스트니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대인재 모의고사가 그게 애초에 대치동에서 시대인재 모의고사가 유명해지게 된 가장 결정적 이유는 1등급 아이들이 더 연습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지나치게 어렵게 내는 그 시대인재 모의고사의 경도가 된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이 어떤 하나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엔 좀 소모적인 거고 그런 면에서 아마 그쪽 시대인재 쪽도 이제 새롭게 모의고사 출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계속 투자해 가면서 지금 문제의 퀄리티를 높이고 정합성을 좀 재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점점점 그래도 문제의 질이 좀 좋아지는 그런 추세가 되는 게 여기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초창기의 모의고사 문제는 정말 그렇게 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등급 아이들이 더 이상 이제 뭔가 더 문제를 뭔가 좀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은데 그게 없어. 세상에는 없어. 내가 이제 웬만한 모의고사 식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나타나는 효과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라는 느낌을 주는 모의고사를 내야 되니 그런 면에서 좀 대치동.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또 그 모의고사를 보니까 밑에 이제 나머지 학생들 쫙 이게 대세인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으로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시대인재 모의고사도. 그 시대인재 문제는 신비주의 마케팅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지 뭐 갖고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외부 유출을,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지를 거기서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험지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시험지에 번호 넘버링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시험지를 못 갖고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비주의 마케팅.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거의 뭐 비슷하게 뭐 모의고사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대성과 그러니까 외부에서 못 구하니까 뭐 대성 종로 이런 거는 외부에서 사면 되는데 직접 문제를 다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만들어요. 만들고 초창기에는 강사 베이스로 하다가 지금은 좀 이렇게 출제진들을 만들고 있고 전통적인 교육 기업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대성이 가장 모의고사 출제의 어떤 풀은 되게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제 대성은 기업이니까
뭐 이렇게 접근성이 좀 개방적인 어떤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에 대한 활용도는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너무 전적으로 100%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고3은 어디까지나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평가해야지 나머지 모의고사를 갖다는 그 기준점을 세우면은 조금은 무리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예비 고3 얘기를 많이 해서. 그리고 이제 끝나야 돼요. 이게 저희가 예비고이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비고일도 있는데 예비고일도 좀 주로 어떻게 해야 돼? 예비고일. 제목을 바꾸죠 뭐. 방학으로 하지 않고 그냥 뭐 제목을 바꾸고. 예비고3 겨울방학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청취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 방학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비고3 처음에 너무 크다 싶었어요. 왜냐면 지금 중요한 애들이 입시 준비한 애들이 우선 중요하니까. 자유 토크니까 뭐 원래 오늘은 분위기가 새해니까는 좀 다음에 이해해 예비고이 주시고요. 또 하죠. 예. 다음에.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은 어떤 뉴스적인 부분 속에서 만들어졌었던 재수생 증가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저희가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새해 1월 1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